비싼 돈 주고 샀다고 이거. 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오늘은 연말에 보기에 좋은 넷플릭스, 영화, 책 추천 리스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말에 물론 약속도 많지만 그만큼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뭘 볼까 고민하는 것도 사실 일인데 제가 요새 잘 본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의 리스트들을 쟁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책을 요새 제가 어떤 책을 읽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요새 영상물 말고도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볼 땐 또 분위기 있게 커피 한 잔 마셔줘야죠. 커피 한 잔 하네요. Everything glistens and everything's bright. Everyone's happy. Spirits are light. I am sitting here thinking alone with Starbucks my coffee at friend, home. as I do. 향 좋아. this time of the year. 스타벅스 앳 홈에서 이번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고 저의 리스트들 얘기해드릴게요. 스타벅스 앳 홈에서 홀리데이 메뉴가 나왔습니다. 홀리데이 블렌드인데요. 겨울 시즌 한정 상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대요. 이렇게 캡슐 넣고 커피만 내리면 스벅이 우리 집에 차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컵도 너무 연말이잖아. 촉발이 또 빠질 수 없는 색감이잖아요, 연말에. 뭐 영화 같은 거 하나 볼 때도 그냥 컵 말고 뭔가 이런 컵에다가 따뜻한 거 담아 마시면은 더 그 연말의 감성이 더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이 홀리데이 블렌드의 맛은 밝고 생동감 넘치는 라틴 아메리카의 원두와 흙내음을 지닌 부드러운 인도네시아의 원두를 블렌딩하여서 레이어드된 균형감 있는 풍미와 달콤한 허브 그리고 메이플의 향을 느껴보세요 라고 설명이 쓰여 있는데요. 제가 방에 이 커피잔을 그냥 이렇게 두고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와, 향 좋다 라는 생각을 딱 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커피 향이 되게 그윽하고 분위기 있게 나요. 근데 맛도 그래요. 저는 평소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커피를 선호하는데 이 커피가 그래요. 약간 부드럽고 고급지게 이렇게 슥 넘어간달까? 약간 향도 짙고 좀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마실수록 좋더라고요. 약간 안정감을 주는 차분한 맛? 이런 커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추천작들. 자, 먼저 넷플릭스 시리즈부터. 연말이라고 꼭 따뜻한 거를 봐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잔인한 것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마이 네임입니다. 한송이 나오는 거 아시죠?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어가지고 그 복수를 위해서 약간 킬러로 변신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내용이 그렇게 독창적이지는 않아요. 클리셰거든요? 다 예측이 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한송이가 너무 예뻐요. 얼굴이 서사야. 일시정지를 그냥 랜덤으로 탁탁 하잖아요? 그럼 딱 멈추는데 스틸컷이라니까요? 와! 얼굴 뭐야? 이러면서 봤다니까요. 시간이 훅훅 가더라고요. 꽤나 잔인하기는 한데 그래도 막 그렇게 못 볼 정도로 잔인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솔 씨는 되게 예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쁜 척을 안 해서 좋더라고요. 저 첫 회 보고 울었잖아요. 너무 진짜 절절하게 연기를 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도 보는 맛이 있는 영화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넷플릭스 시리즈는 훨씬 잔인한 지옥입니다. 너무 연말에 어울리는 타이틀이죠? 이 지옥이 지금 넷플릭스 1위라고 들었거든요? 오징어 게임 제끼고 친구가 이걸 인스타에 별로 재미없다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진짜 기대 안 하고 지옥 별로 볼 생각도 없었거든요, 저는 원래. 그냥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길에 그냥 킬링타임으로 한 회나 봐야지? 하고 탁 켜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 자리에서 완전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봤거든요, 에피소드. 되게 흡입력 있고 극본을 진짜 잘 썼어요. 그리고 연기도 여기서 유아인 씨가 약간 교주스러운 역할로 나오는데 너무 유아인 씨는 뭐 안 본 여러분들도 상상이 가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지. 뭐 누가 봐도 캐스팅 1순위야. 근데 거기에 또 김현주 씨 나오는데 연기를 또 너무 잘하세요. 약간 김현주 씨의 발견이기도 한 것 같아. 처음에 예고편을 봤을 때 이런 근육맨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때려 부시고 너무 그냥 잔인한 거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넷플릭스 자본의 맛을 봐가지고 잔인하기만 한 그런 영화를 만들었구나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안 봤어. 뭔가 지옥이라는 타이틀도 너무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그런 어그로의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트레일러는 진짜 맛보기고 실제로는 보는 내내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사이비 종교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얼마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힘을 얻고 약간 다수의 의견처럼 지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그 영화에서 되게 잘 그려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장터가 마련이 된 것 같지만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감시하는 건 아닌지 우리도 뭔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본 다음에 본인의 생각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하고 검증을 하려는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사이비 종교 이야기와 함께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잔인한 장면들은 굉장히 많이 잔인하긴 한데 약간 정말 뜻깊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컨텐츠를 정말 잘 만든다. 아우, 좋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로맨틱 홀리데이라는 영화인데요. 주드로가 나오는데 주드로가 존잘인 영화예요. 제가 주드로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들 탈모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게 미국에 사는 여자랑 영국에 사는 여자가 연말 동안에만 서로 집을 바꿔 사는 이야기예요. 그때 벌어지는 그런 로맨스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저는 러브 액츄얼리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대사 때문인데, 대사가 진짜 좋아. 여기 여주인공이 타이타닉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나쁜 놈한테 자꾸 끌려다녀요. 유부남인데 자꾸 얘를 이렇게 세컨으로 두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되게 매번 끌려다녀요, 이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를 보면서 약간 인생에 나타나는 그런 귀인 같은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대사인데, You, I can tell, are a leading lady. leading lady가 주연이거든요. But for some reason, you're behaving like the best friend. 너는 네 인생의 주연인데, 내가 보기에 딱 봐도 너는 주연감인데 너는 왜 어떤 이유에선지 꼭 best friend, 그 주연 옆에 있는 친구같이 조연 행세를 하고 있어.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네 인생에서 네가 주연인데 왜 그렇게 조연같이 구니?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 대사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보시면은 진짜 딱 그 전형적인 연말 영화도 즐기면서 마음속에 좋은 영향도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자, 그리고 이 영화는 순전히 잘생긴 사람을 보는 재미로다가 추천을 해드리는 영화입니다. 리플리인데요. 맷 데이먼하고 주드로가 나와요. 그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영화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결국에는 자기도 믿게 돼서 막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 이 영화가 하도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심심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크하기도 하고 좀 스산해요, 영화 자체가. 근데 중간중간에 그 맷 데이먼하고 주드로가 해변가에서 즐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진짜 황홀하더라고요. 와, 둘 다 너무 전성기일 때 영화여가지고 이거는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영화 시나리오도 잘 쓰긴 했는데 그 두 명이 같이 있는 장면이 쇼킹할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또 연말에 잘생긴 사람 봐줘야죠. 약간 이렇게 찬 공기 들어오면서 커피 마시니까 진짜 좋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추천해드릴 거는 책인데요. 바로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나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원래 원제는 Loving Him Without Losing You인데요. 우리나라 책 제목으로는 자존감 없는 사랑에 대하여 라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연애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이에요. 연애만 하면
멍충이 같이 구는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이 책 얘기해가지고 지금 한 4명 정도가 책을 샀거든요. 제가 휴식기에 이 책을 다 읽었는데 보는 내내 난 진짜 무릎팍을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너무 내 얘기여가지고. 심리치료사이자 약간 자존감 없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많이 해오신 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최근에 2년 동안 최장기간으로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이대로 연애를 지속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멈춘 것도 있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연애를 끝내고 새로 하게 되는 연애도 그 전과 비슷한 패턴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이클이 약간 반복되는 거야. 이거는 멈춰져야 되는 사이클이거든. 약간 벤츠가 가면 똥차가 가면 벤츠가 와야 되는데 계속 똥차가 오는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정말 운이 나빠서일까? 그 수많은 차들 중에서 내가 정확히 그 똥차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내가 달려나간 게 맞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두 번 운이 없을 수는 있지만 반복된다면 그거는 자기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책은 그냥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배운 사실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볼 때 집 보는 것처럼 아주 면밀하게 다각도로 관찰하고 판단할 권리를 누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사랑에 빠지면 내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었지 내가 판단할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공감 가는데 줄을 한가득 쳐놨는데 우리 명심해야 될 거. 상대방에 대한 진실을 직면해라. 새로 사귄 남성이나 관계상에서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별 문제가 아니라며 스스로를 속이는 여성이 많다. 분명히 그렇게 나한테 쇼킹한 이별을 선물하는 사람한테는 그 전에 약간 쎄했던 포인트들이 헤어지고 나면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쎄함을 느꼈단 말이지. 근데 그때는 그냥 너무 그런 로맨스가 재밌어서 그냥 가볍게 넘겼던 거야. 넘기지 말고 진실이 직면해야 되는 거지. 딱 그런 쎄몰리에로서 쎄함이 느껴졌을 때 나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이렇게 딱 제지를 했었어야죠. 근데 내가 그냥 뭐지? 방금 뭐였지? 넘기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나쁜 패턴이 반복됐다 해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연애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요구를 정당하게 하면서 건강하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이에요. 정세랑 작가가 쓴. 이 작가분 책은 처음 읽어봤는데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책의 형식이 되게 독특해요. 제목이 피프티 피플이잖아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의 사람의 각각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챕터도 막 송수정, 이기윤 50명의 그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이야기가 되게 짧아요. 근데 되게 흡입력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다 사회 안전 문제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거. 층간소음, 데이트 폭력, 영화관에서 난 화재, 가습기 살균제 이런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안전사고들을 겪은 주인공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목격자, 지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남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은 사람 사는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완벽한 남일은 없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줘요. 저는 사실 막 비상구 잘 안 만들어져 있고 이런 안전사고에 되게 분개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다 그깟 돈 얼마, 그 자재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안전사고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되게 마음 아팠던 구절이 세상 대부분의 안전법은 유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너무 우리도 진짜 그러잖아요. 항상 누가 죽어야 뭐가 바뀌고 그제서야 안전법이 만들어지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책이에요, 이게. 이 책에서 저는 되게 좋았던 캐릭터가 2호라는 할아버지 캐릭터였거든요. 의사인데 이제 상류층으로서 아주 편안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간 할아버지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대사가 너무 멋있어. 집에 돌아오니 문 밖에서부터 구운 생선 냄새가 났다. 여전히 생선은 맛있다. 어릴 때 먹었던 만큼 맛있다. 충분히 먹었다는 생각이 든다. 발밑에서 큰 파도가 다 부서져도 좋다. 지금껏 너무 많이 가졌다. 잃어도 좋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로 의료봉사를 가서 만난 꼬마한테 그 꼬마가 어떻게 할아버지처럼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러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운도 좋아야 돼 하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내가 운을 나눠줄게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악수를 통해서 운을 나눠주는 이런 장면이 너무 인류애가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읽다 보면은 뭔가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연말에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뽑은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볼거리들 든든하게 채워서 월동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 겨울을 나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스타벅스 홀리데이 블렌드로 연말 느낌도 내봤는데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Spirits are light. I am sitting here thinking, alone with my drink, as I do this time of the year. Do you remember